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6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수를 시황이겠죠. 지수를 좀 보는데, 그리고 ETF로도 한번 좀 지수를 보겠습니다. 보고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분산이라든지 팔로스루 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분산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 전에 과도 거래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정보들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말씀 안 드렸다가, 오늘은 과도 거래에 대해서 그냥 살짝 정도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매도의 기준이 없다면 10일과 50일로 매도의 기준을 잡아보자 라는 내용으로 매도하는 방법을 하나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관심 종목이자 좀 비슷한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한 5개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에 저희에게 전화도 많이 오고 어떤 편지도 많이 오고 뭐 쪽지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경력이 한 20년 차 정도 되시면서 뭐 안 해본 거 없는, 몇 번 이야기 해보거나 이러면 대충 서로를 대충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인데 가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오래되시고 잘하시는 분은 굳이 가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의 어떤 목적은 이겁니다. 사실 초급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겠죠.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뭐 한 3년 미만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의 방식들을 좀 설명하고 공감이 된다면 한번 일정 부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정도인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중급자 이상이라고 좀 단어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차, 한 20년 정도 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 보면은 본인도 본인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무엇이 조금 망설여졌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게 없어요. 해드릴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러이러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종목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또 매도합니다. 뭐 이런 정도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끔 뭐 이렇게 전문 투자자들 분들이 좀 계세요. 전문 투자자분들. 금액도 크고, 오래 하시고,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좀 말이 좀 징그럽긴 하지만, 저 역시도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매일매일의 어떤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손실이 났을 때, 그리고 뭐 수익이 났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평정심.
그러니까 손실이 난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난다고 기뻐할 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심리적인 어떠한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시장이 빠질 때 힘들고 시장이 오를 때 좋고 이런 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좀 의지할 수 있는 정도, 시장을 서로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교류하는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의 매도 방식은 심플합니다. 오히려 그 심플함이 단점이자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일단 아주 주식을 오래 하시거나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가입하시는 것보다 그냥 뭐 이야기하면서 뭐 친구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뭐 저런 이런 뭐 이렇게 나눠보는 거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최근에 지수의 누적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양시장을 조금 들어왔죠.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코스닥에서는. 근데 그것의 시작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소를 보면 거래소도 조금 매수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매수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오면서 아직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즉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물량의 어떤 수요와 어떤 공급에 의한 것이 주식의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수요 공급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지수가 강하게 오를 수 있을까? 아직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수를 일단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게 등락을 보인 건 맞고요. 근데 다만 멀리서 보면 뭐 이 정도이죠. 뭐 이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그닥 뭐 이렇게 뭐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보면 뭐 비슷하죠. 멀리서 이렇게 대충 보면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정도, 이 정도 횡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이상하게 한국 증시에 조금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어떠한 조금 통계였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수를 이제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코스피 일간 차트를 확대해서 본다면, 예전에 분산이라고 했던 것을 아마 좀 기억하실 거예요. 분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굴곡을 가지면서. 그럴 때 이렇게 지수 천정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징후들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과도거래와 분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과도거래라는 건 뭐냐면 하루나 이틀 혹은 뭐 3일, 4일 동안에 지수의 어떤 일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요. 하지만 지수 상승은 미비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예요. 요거를 편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은 쫙 늘어가는데 거래량은 느는데 지수는 뭐 횡보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미비한 정도의 모습을 이제 과도거래라고 하고요. 과도거래라고 하고 이런 과도거래에서 보통 이제
천정을 예상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심지어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지수가 빠진다. 이럴 때를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이 분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짧으면 1, 2주 안에도 있을 때도 있지만 2에서 4주 정도의 어떤 약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이런 기간 안에 한 넉넉하게 봐서 한 4회에서 한 6회 정도의 이런 분산이 일어나면 이제 시장이 혹시 약세로 전환되려나 라는 의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과도 거래들이 많아져서 분산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4회에서 6회 정도 한 달 안에 이런 것들이 짧은 기간일수록 더 효과가 있고 일어난다면 의심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쭉 올라가다가 어떤 과도 거래와 분산들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일단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뭐 현금화 할 수 있으면 현금화도 하고 괜찮으면 뭐 보유도 할 수 있겠죠. 일단 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대비를 하냐면 하락을 대비하는 건데 과도 거래와 분산이 일어난다고 바로 빠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번 올려주고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 고점들을 돌파해 버리면 이거를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지고 나서 계속 추세를 만들면서 갈 수도 있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한 1, 2주 안에 다시 되돌아오면 이것은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임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대응을 미리 하기보다는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용거래자라면 신용거래를 이제 다 상환해 버리는 거, 그리고 추가 매수를 일단 스톱하는 거, 이 정도가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최근에 어떤 지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요날 그냥 한번 이때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날로 따지면 이렇게 하지 말고 바차투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종가를 보기 때문에 여기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전일보다 지수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늘었죠. 빨갛게. 저는 눈에 보기 쉽게 편하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거래량이 전일보다 늘면 붉은 색깔, 전일보다 거래량이 낮으면 파란 색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가 편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실 과거에 요때로 한번 봐볼까요? 이게 시장에서 쭉 하락을 보이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여기까지 몇 번의 어떤 그런 거래가 나오는지 한번 이 정도만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보면 일단 거래량이 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었는데 종가가 상승,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도 거래량이 늘었고 주가도 상승, 좋은 날. 거래량 전일보다 늘고 지수 상승, 좋은 날. 근데 이날은 거래량이 늘었는데 지수가 하락했어요. 이런 날을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네. 그 다음 날 이거는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아무 날이 아니죠. 거래량이 늘면서 지수 상승. 오케이. 거래량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거래량이 늘었는데 지수가 빠졌어요. 전일보다 빠졌어요. 0.1 이상 빠지면 저는 분산이라고 봅니다. 이날은 지수가 늘고
지수가 빠지고 거래량이 는 날, 이날도 분산. 이날도 지수가 빠졌죠. 거래량이 늘고 분산. 벌써 4번의 분산이 왔죠. 그 다음날 여기 요만큼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넘어와서 거래량이 늘었는데 지수가 올랐지만 미적미적합니다. 이날을 과도거래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분산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늘었지만 전일보다 지수가 그닥 오른 것도 아니고 안 오른 것도 아닌 애매한 모습. 그 다음 날은 지수가 빠졌죠. 그 대신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오케이. 여기 날은 지수가 늘고 거래량 늘고 오케이. 요 다음 날은 거래량은 늘었는데 지수는 미미하게 이도저도 아닌, 그리고 하루 거래량 중에 종가가 중간 이하로 있는 이런 날은 과도 거래라고 합니다. 여기는 오케이. 거래량 줄었으니까 아니고 이날 거래량 늘었고, 그쵸? 여기까지 오는데 아니죠?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늘었는데 지수가 애매하게 빠지긴 빠졌는데 좀 애매합니다. 이런 날은 조금 분산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근데 분산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애매한 모습. 하지만 어떤 가격 거래 폭 안에서 중간 이하로 왔기 때문에 거래량, 그러니까 과도 거래 혹은 분산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날은 거래량이 과하게 늘었죠. 요날. 과하게 늘었는데 지수가 어제보다 미미하게 올랐어요. 이날은 과도 거래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벌써 분산이 4차례, 그 다음에 과도 거래가 한 번, 2번, 한 3번 정도, 3번 혹은 4번 정도 이렇게 이 짧은 구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수의 어떤 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하는 거죠. 예측을 통해 좀 준비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 최근에 많아졌어요. 사실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여태까지 보면 여기 이 한 달 구간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것, 그리고 여기 한 달 구간에도 벌써 5차례, 여기에서도 꽤 많은 양, 이렇게 분산이 계속 분산과 과도 거래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이 깊어지면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약세로 전환되기에 더 적합한 시장이 됩니다. 이 말은 파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안에서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늘리지 말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산과 과도 거래를 한번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조금 특이한 어떠한 결과값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다우 지수를 보면 지금 다우 지수가 있는데요. 다우 지수도 코스피랑 그닥 뭐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산과 과도 거래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좀 돌파를 하긴 했는데, 돌파를 하긴 했어요. 돌파를 하긴 했지만 약간 지금 좀 중요한 어떠한 이러한 선상에 좀 놓여 있는 모습이 좀 보여서, 그리고 조금 더 대찬 좀 강한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하는 어떤 이러한 의견으로 오전 시황을 좀 보내드렸고요. 지금 우리 시장은 그런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이 하방은 어떤 좀 지키는 정도의 모습, 여기서도 한번 하방이 조금 지켜지는 이런 조금 모습이 좀 나왔죠. 그래서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여기 있는 모습들, 이게 잘 보면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가 여기를 돌파해낼지 이 하방으로 자리 잡은 여기를 낼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며칠 후면 있을 큰 이벤트가 있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은 좀 그런 모습들이 좀 강합니다. 강해서 그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매매하기는 어렵다. 제가 계속 겁을 주고 있죠.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차트 어떤 시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분이 전화가 회사에 와서 회원은 아니신데 사실 자기는 다른 어떠한 곳에 이제 가입을 해 있는데 몇 달 전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제약주만을 추천을 하더라. 근데 지금 제약주만 해도 꽤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계속 제약주를 추천하니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사실 제약주의 어떤 성장 가치는 확실히 있습니다. 가치는 있지만 좀 우려되는 건 이거죠. 나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 정도는 뭐 IT도 좀 있어야겠고 뭐 이 정도는 뭐 제약도 있으면 좋겠고 뭐 이 정도는 뭐 미디어라든지 어떤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쪽은 건설도 있을 것이고 뭐 어느 정도는 현금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조금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만큼이 제약바이오 이만큼은 이제 테마주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주식이라는 어떠한 금융상품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약의 성장성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린 거 하나 카페 올린 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렸는데요. 뭐냐면 2018년도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13%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12년도에 코스피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 2013년도도 마이너스였다가 2014년도까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코스피가 전체 다 12%, 16%, 32% 이렇게 올랐어요. 2015년부터. 그리고 올해는 13% 정도로 떨어집니다. 13% 정도로. 그럼 지수가 생각해 보시면 2015년, 16년, 17년도까지는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영업이익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12, 16, 17년도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좀 빠지면 내려와야겠죠. 좀. 이런 모습이 15년도부터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로 보면 더 잘 알겠죠? 월간으로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15년도를 잘라 볼게요. 15년도가 여기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12년도부터 여기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쳤던 구간이고요. 코스피가.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15년도에 코스피의 바닥이 나왔었고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올라가죠. 16년도 올라가고 17년도에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근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반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좀 빠져야겠죠. 영업이익대로 코스피 지수를 그려본다면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만약에 투자 잘하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 부분 여기가 18년도 예측치인데요. 여기는 요 테두리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쪽에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보다 영업이익이 높은 업종 섹터 쪽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뭐라고 할까요? 그런 업종을
관심 섹터로 놓고 이제 종목을 추출해야겠죠. 여기 걸 보면 가장 영업이익이 높은 쪽은 제약이 맞아요. 제약이 맞고요. 제약은 영업이익이 27%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상단에 있는, 그리고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그 시밀러 쪽과 건강기능식품, 뭐 이쪽이 영업이익을 대체로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쪽은 실적이 없잖아요. 그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약 쪽을 한다면 실적이 확실히 나오는 어떤 보톡스라든지 어떤 시밀러라든지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건강식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면 그 다음 의외로 자동차 쪽 섹터가 영업이익이 높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은 조금 일단은 그런 예측치이긴 하지만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자동차 쪽이 반등을 하려고 하는 어떤 조금 모습을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오랫동안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상승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 쪽에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예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 이쪽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뭐 어떤 패션과 여기 보면 패션, 건설 이쪽도 상당히 강하고요. 미디어, 화장품. 제가 이쪽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 다음 IT 쪽까지. 여기까지는 확실히 거의 최고로 코스피보다는 좋은 쪽입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20% 정도 되는 정도. 그 다음에 증권주 쪽이 있고, 유통과 운송은 이제 바닥을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보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이쪽은 확실히 조금 주저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조선, 보험, 유틸리티, 통신, 특히 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권 요쪽은 조금 조심해서 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제가 갑자기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수, 우리의 지수를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조정 혹은 하락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6월에 어떠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고, 만약에 이 기대감이 성공적으로 잘 반영이 돼서 건설 쪽 흔히 말하는 남북 경협비 실제로 간다면 트럼프가 밤사이에 푸켓 관련한 이슈를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떠한 좀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었죠. 아마 그래서 한두 번에 끝날 어떤 이슈는 아니다. 거기다가 건설은 내수까지 실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북미회담 이후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저주저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최근에 일간 차트상에서 보면 코스피 지수는 어떤 과도거래 혹은 분산들이 많아졌다. 근데 이것들이 길면 길수록 이러한 어떤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고, 이러한 박스권은 쉽게 돌파하기 어렵다. 쉽게 돌파하려면 강한 양봉과 막 전일보다 월등히 높은 어떠한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2,500포인트를 넘어설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되겠다. 지금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말자 정도로 좀 이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50, 10 요거를 말씀드릴 때 보면 사실 이게 별건 아닌데요. 저는 매도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실적이 꺾였을 때 매도한다라든지, 뭐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매도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시장에서 현존하는 그리고 웬만한 책들에서 다 나왔던 매도 방식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이 방식이 가장 통계적으로 좀 안전하고 마음 편한 어떤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일 이평선이 있고 이렇게 해볼게요.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는데 1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주가는 이 11 이평선을 뚫고 주가가 11 이평선 위에서 막 놀아요. 우상향 하면서 위아래로. 근데 이런 구간, 이 상승 구간이 11 이평선을 한 7주 정도를 11 이평선을 기준으로 쭉 움직인다면 11 이평선을 깰 때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11이평선이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뚫고 지지받는 듯 하다가 잠깐 꺾이고 다시 50일 정도에서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또 꺾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7주 안에 11이평선을 깨고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5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5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때 매도. 아주 심플한 방식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에서 많은 좀 마음 편한 어떤 매도 기준 중에 하나가 되면 매도하는데 사실은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 눈에 잘 보이게 색깔을 좀 진하게 해볼게요. 이 검정색이 200일 이평선을 저희는 쓰고요. 200일 이평선을 조금 두껍게, 50일 이평선 빨간색을 좀 두껍게, 10일 이평선도 초록색을 좀 두껍게 한번 해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웅제약을 한번 봐볼까요? 대웅제약을 보면 이게 일단 다 실적은 다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주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좀 무서운 모습이 나왔죠. 쫙 올라가고 쫙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모습을 치고 올라간다면 어떨까? 흔히 말하는 마치 헤드앤숄더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고점의 징후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이 헤드앤숄더를 다시 재돌파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이럴 때는 강력 매수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사막 콘덴서를 보면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과거에 나왔죠. 이런 모습. 여기까지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헤드앤숄더인가 라고 정말 절망적이었는데요. 이렇게 갔던 것이 이 부분을 돌파하는 순간 이렇게 엄청 멋진 신고가를 써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의 패턴을 볼 때 가장 기본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 안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실적도 안 나오는데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예요. 수요와 공급. 이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공매도를 하는 데도 있어서 어떤 액면 분할이라든지 분할하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액면 분할을 하면 대부분 주가는 빠질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50만 주를 갖고 있던 그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만약에 3대1로 액면 분할하면 150만 주를 갖고 있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포트폴리오상 매도 대상 1순위가 돼요, 보통. 물량을 줄여야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수요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저는 사막 콘덴서의 이러한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이 혹시
이런 대웅제약에서도 한번 나올 수 있을까? 대웅제약이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상이 아주 멋졌다라는 요지의 리포트들이 좀 여럿 나오는데 지금 아주 무서워 보이고 험해 보일지언정 이러한 신고가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한번 따라 들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수 매도의 방식 중에 하나가 보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매수를 할 때 한번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초록색 선 10일 이평선을 내 붙어 있을 때만 매수를 해보자. 플러스 거기에 거래량이 전일보다 늘었을 때만 매수를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구간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요 구간을 확대해 볼게요. 보면 10일 이평선이 이렇게 붙으면서 전일보다 거래량이 늘 때만 생각해 보면 요 때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쭉 떠 있다가 추가 매수할 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도 거래량은 늘었지만 11 이평선과 괴리가 있죠. 여기 요 날은 11 이평선과 붙어서 양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았고 요 때도 늘지 않았고 근데 요 때 11 이평선에 붙어서 출발했지만 거래량이 늘었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추가 매수도 된다. 다른 부분은 조금 피하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뭐냐면 이 이평선이 조금 높게 사는 부분을 좀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날은 11이평선을 뚫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죠. 근데 요 날 11이평선을 뚫면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었다. 그럼 요럴 때는 매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요 날은 매수도 가능하다. 그러면 쭉 11이평선에 닿은 날이 요 날인데 요 날은 거래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아니고 요 날 11이평선을 뚫면서 거래량이 는 날 매수. 다시 요 날 이날도 매수 가능한 날. 그리고 요 날도 가능한 날.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평선과 11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주가가 이 언저리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할 때는 매수해봐도 된다. 우상향일 때는. 근데 너무 위에 올라와 있을 때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눌릴 때. 특히 5일선 매매하는 경우는 물리는 경우가 그래서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릴게요. 11이평선과 붙어서 매매를 해보자 라는 거.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패턴 매매를 할 때 이런 거 신고가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만 나의 매수 방법을 고수한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11이평선에 붙어서 매매하고 11이평선과 51이평선의 기준으로 매도 원칙을 잡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SKC 코롱피아이가 조금 잘 가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날이 매수 타이밍이었네요. 요 날. 해볼게요. 요 날. 11이평선과 거의 붙어서 출발을 했고 거래량이 는 날. 과거로 따지면 요 날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었죠. 11이평선을 뚫고 가고 거래량이 는 날. 그리고 요 날도 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요 때부터는 매수하면 조금 힘든 날. 그렇죠? 요 패턴을 잘 봐보세요. 이런 패턴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평선들이 좀 모아지는 이런 구간들. 지금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상당한 낙폭으로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평선들을 수렴하는 이런 구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간이 지나야 이제 찬스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쭉 올라갔다가 한참 빠지고 이평선이 모아지는 이런 수렴 구간을 지나야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지난 거 말해서 뭐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정도 되는 혹은 요 정도 되는 것들도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YMT가 어제가 요런 날이었죠. 거의 비슷한 날. 요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큰 상승이 있고 하락을 했지만 여러 번의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볼록 튀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데요. 이걸로 이렇게 보면 저는 요 날도 요 전날이네요. 예. 요런 날들이 매수하기 좀 좋아 보이는 날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1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는 날. 근데 11이평선보다 더 무거운 이평선을 돌파하는 날도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래량이 늘지 않았으면 매수를 좀 자제하는 날. 그래서 이 원칙으로 하면 놓치는 이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향은 매도와 매수의 원칙이 없을 때 활용해보자. 의외로 안전하고 리스크가 조금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사막 콘덴서를 말씀드렸죠. 사막 콘덴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에서 여기를 뚫고 갈 때 한참 간다라는 거. 과거에 이런 종목이 또 있었습니다. GS건설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GS건설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이때 갭으로 빵 떴을 때 첫날 이렇게 쭉 수렴하는 기간에서 빵 뚫고 갈 때 이런 날은 뭐 이평선에 닿지 않으니까 매매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신고가 종목들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꼭 하락할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이런 게 예전에 많습니다. 예전에 뭐 락앤락도 기억이 나네요. 좀 오래된 종목이긴 하나. 이게 납작해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보여드리면 과거 이런 식으로 마치 헤드앤숄더처럼 빠졌다가 여기를 한 번에 뚫고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초입 부근에 해당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오늘 펄어비스가 있었습니다. 펄어비스가 이런 모습이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쭉 이렇게 마치 이렇게 헤드앤숄더처럼 빠졌는데 과거의 이 밑에 자리를 지금 계속 지지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그럼 요곳에서 헤드 페이크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돌파하면서 이 상단을 치고 나간다면 아마 여기서부터라도 한 2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매매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을 예상했다면 이 안에서는 분할 매수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뭐 대웅제약의 어떤 이러한 모습, 그리고 YMT의 어떤 모습, 펄어비스의 모습을 과거의 사막 콘덴서라는 모습으로 조금 비슷한 패턴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쪽에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뭐 후성도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신흥 SEC도 있고요. 이런 종목은 제가 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좋아 보인다. 실적을 동반한 어떤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 포기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거래량까지 나오면서 저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1이평선을 돌파를 한다면 조금 사보고, 그 다음에 이 51이평선을 돌파할 때 조금 사보고 하는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를 한번 볼게요. ETF를 보면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보면 조금 잘 느낌이 안 온다면 ETF 코덱스 200을 한번 보세요. 좀 비슷한 모습인데 조금 더 패턴이 좀 명확해지죠. 가운데 이렇게 크게 이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하고 지금 이 매물대에 탁 걸려 있어요. 지금 지수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은 부족해요. 코스피를 봤을 때도 거래량이 부족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거래량이 증가를 했지만 코덱스 레버리지는 보통 수급에 어떤 왜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보되 거래량은 지수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거. 이거 역시도 과거의 어떤 중요한 이러한 자리에서 좀 이렇게 조금 대기하고 있는 정도의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이렇게 보면 조금 좀 횡보하는구나 정도로 좀 잘 보이죠? 코스닥 150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죠? 어떤 거라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떠한 지지와 어떠한 저항점들이 조금 이렇게 눈에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패턴에서 얘기하는 빠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빠졌을 때 이 보통 요 모습이 뭐 어떤 모습이냐면 어깨 하나, 머리 하나, 오른쪽 어깨 두 개인 패턴. 어깨가 두 개인 패턴이에요. 이렇게. 이런 패턴일 때 이 머리, 이 어깨를 맞고 돌파 못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들이. 근데 꼭 패턴대로 지수가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은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수 있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코스피 역시도 사실 저는 비슷한 패턴으로 봅니다. 어깨, 머리, 어깨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서 이러한 패턴에서 횡보 중인데 이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락해도 사실 뭐 의아한 모습은 아니죠. 왜냐면 작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30%가 넘었는데 올해는 10%대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영업이익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빠져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북미 회담이라는 어떤 한반도의 어떤 좋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코스피가 좀 버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지금 주식 비중 30% 정도로만 주식을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종목이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떨어진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수가 현재는 매수 조심해서 해라 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한 증거로서 과도 거래와 분산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한국 지수뿐만 아니고요. 다우와 S&P 500에서도 수없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북미 회담까지는 너무 힘들게 매일매일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잠깐 쉬어도 됩니다.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쉰다고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누가 매매하라고 권하면 그 사람 의심해 보세요.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매매를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람의 집중력도 그렇게는 따라주지 못할 거예요. 쉬는 날도 있고, 그렇죠? 뭐 다시 집중하는 날도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 60대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차트 보지 마세요. 핸드폰. 건강에 해롭습니다. 해롭고요. 오전은 그냥 운동하십시오. 운동. 60대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 오전은 무조건 운동하시고 운동하고 와서 점심에
점심 꼭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한 1시 반 혹은 뭐 2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만 조금 종목을 봐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전업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보면 심리에서 집니다. 지고 잦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과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계속 과도 거래와 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수를 그때그때 조금 파악해서 말씀드리고요. 1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의 매수 매도 방식을 실제 사례가 나오면 계속 그때마다 좀 말씀드려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뭐 오후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오전에는 저희가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좀 정리해서 조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조금 편하게 보는 방식을 조금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